구독자분께서 쌍포 운영 요령을 좀 가르쳐 달라고 해서 쌍포를 제가 오늘 운영하는 방법을 맨 처음 제가 낚시하는 그대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템포로 어느 정도 타임으로 쌍포 운영을 하는지 여러분들 직접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찌를 2개를 세워놨습니다. 저기에는 밥이 달려있지 않은 상태고요. 하나를 빼서요, 봉지밥을 맨 처음에 늘 하는 대로 이렇게 탁구공만하게 달아서요, 찌 있는 부분보다 조금 앞쪽에다가 퐁당. 자, 다시 하나를 꺼내서 찌 있는 부분보다 조금 앞에 던지라는 얘기는 찌 있는 부분보다 한 20cm 앞에 넣어야 줄이 달고 내려갑니다. 그래서 제 지점에 정확한 스트라이크 존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시 한번 들어서요, 이렇게 달아서 찌 있는 부분보다 조금 앞쪽으로 퐁당 넣으면 정확한 지점에 들어가서 안착이 됩니다. 그리고 또 바로 안착되자마자 나머지를 하나 빼고요. 자, 여러분 시간 타이밍을 보기 바랍니다. 또 조금 크게 달아서 그 옆에 찌 있는 부분보다 조금 앞쪽에 가서 퐁당, 이렇게 정확한 곳에 가서 넣는 것이 관건입니다. 또 크게 흑챔질을 하고요. 자, 이렇게 달아서 찌 있는 부분보다 조금 앞쪽에 들어가서 퐁당. 다시 크게 헛챔질을 하고. 그러면 여러분들, 내가 아까 맨 처음에 떡밥을 달지 않고 세워 놓았던 찌 높이랑 똑같습니다. 만약에 저게 찌 높이가 들어간다라고 하면 멀리 들어간 거고, 더 나온다라고 한다면 가까운 곳에 있는 겁니다. 가까운 곳에 있는 건 괜찮은데 멀리 있는 곳은 고기가 그 멀리까지 밖에 안 옵니다. 그래서 정확한 지점에 스트라이크 존에 이렇게 퐁당 들어가야 됩니다. 정확한 곳에 줄이 저 떡밥을 달고 내려가면서 정확한 곳에 안착이 됩니다. 찌 높이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크게 헛챔질을 하고요. 다시 떡밥을 달아서 많이 넣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정확하게 600cc, 작은 물병이 500cc인데 그거보다 조금 더해서 600cc만 붕어들한테 투자하고 낚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찌 앞부분에 퐁당 가서 퐁당. 자, 여러분 정확한 곳에 스트라이크 존에 들어갔습니다. 또 헛챔질을 하고요. 자, 모든 저수지가 앞으로 경사가 되어 있습니다. 떡밥이 앞쪽에 쌓이면 아무래도 저쪽 깊은 쪽으로 떡밥이 굴러 내려가겠죠. 그죠? 근데 저 깊은 데서는 거꾸로 역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곳이나 조금 앞에 떡밥이 떨어지는 것이 집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곳에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관건이다. 은에 태우듯이 살포시 가서 넣습니다. 이렇게 살포시 넣고요. 자, 저게 쓰는 순간
옆에 있는 거는 뺍니다. 자, 지금 쌍포 운영 요령입니다. 쌍포를 운영할 때 폭풍 집어 후에 템포 낚시를 하는 시간을 어느 정도 타임마다 떡밥을 갈아줘야 될지를 여러분들도 직접 보시기 바랍니다. 놓고 난 다음에 바로 교환해 주시면 됩니다. 자, 들어가고요. 자, 리얼타임입니다. 저게 찌가 서서 안착되는 시점에 바로 다음 낚싯대는 뺍니다. 입질을 올 때까지 이렇게 낚시를 해야 합니다. 템포 낚시로 유지를 시켜줘야 합니다. 초기에는 한쪽 배에 밥을 다는 시간 동안 낚시를 하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들어가고요. 안착되는 시점에 자, 안착되는 딱 찌가 서는 시점에 다음 때는 뺍니다. 이렇게 입질이 올 때까지 계속해서 템포 낚시로 전환을 해서 낚시를 합니다. 자, 굉장히 좀 힘든 낚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유를 가지시고 하나를 놓고 하나를 빼고 이렇게 낚시를 하시면 됩니다. 이게 쌍포 운영 요령입니다. 왼쪽으로 데리고 갈 때는 조금 오조준해서 오른쪽으로 데리고 갈 때는 조금 오조준해서 왼쪽으로 넣는 게 좋습니다. 지금은 거의 지금 왼쪽으로 데리고 나가기 때문에 약간 오른쪽으로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오징어 분에는 단백질이 많거든요. 오징어 순살. 야, 이거 원줄 나갔습니다. 이거 또 잉어네. 야, 이거 큰일 났네. 자, 여러분. 이번 기회를 빌어서 제가 원줄을 연결하는 방법을 아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줄이 터졌죠? 터졌는데 어디 터졌겠습니까? 요 찌 윗부분에서 터졌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요 찌 윗부분에. 여기 저는 이렇게 맨도레를 이렇게 연결해 놨습니다. 보이십니까? 자, 포커스 한번 맞춰볼까요? 자, 맨도레를 이렇게 여기다가 이제 맨도레를 해놨습니다. 이 맨도레 위쪽에는 좀 굵은 줄, 저는 2호줄을 매놨고요. 이 맨도레 밑에는 1.5호줄을 매놨습니다. 이래야 이 찌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찌는 달려 있죠. 그래서 강한 줄이 위에 있고 조금 약한 줄을 밑에다가 이렇게, 이거를 직결을 할 수도 있는데 직결을 하다 보면 서로 당기다가 거기서 직결 부분이 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외대로 할까요? 알겠습니다. 오늘 그냥 외대 낚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외대 낚시.
자, 걷어드리고요. 제 채비를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한 7g대의 고부력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쪽에는 수수유를 닿는데 1g짜리 유동수입배를 썼습니다. 1g짜리 유동수입배를 써서 좀 부력에 맞춰서 약 한 2대8 정도로 배분을 한 것 같습니다. 2대8. 7g짜리니까 2대8 아니지 않습니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원래 수수유 무게가 2.19g, 2.2g 차지하기 때문에 또 뭐 원줄이나 스토퍼나 찌고무 이런 거를 다 계산을 하면 한 2대8 정도의 비율이 아닌가. 밑에가 2, 위에 본봉돌 쪽이 8. 전체가 8,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자, 내려가고요. 노란 낙해미. 얘는 수수유. 그리고 한쪽에는 반드시 수수유편을 씁니다. 수수유편. 보이시나요? 네. 저는 역시 이게 편대가 0.5g이기 때문에 0.5짜리 유동수입배를 써서 1g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것도 배분을 전체 무게를 8 이렇게 배분을 한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정도가 제일 낫지 않겠나. 2대8이나 3대7 정도의 배분으로 하시면 되고, 그것이 다 맞는다는 건 아닙니다. 요즘 부쩍 수수유의 밑에 유동수입배를 어떻게 하면 좋으냐, 제치가 몇 g짜리인데 이렇게 문의해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본인들이 알아서 찾으셔야 됩니다. 찌마다 다 다르거든요. 뭐 순부력이 400%, 300%, 200%. 순부력이 세다는 얘기는 반발력이 세다는 얘기거든요. 예민하게 작용도 하겠지만, 그래서 무게중심을 어디에 두느냐, 이런 거는 찌의 특성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됩니다. 그저께 제가 여기 왔는데요. 그저께 수온을 재보니까 수온이 13도였습니다. 그저께 수온이 13도, 어제 14도, 오늘은 15.5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수온이 점차로 올라가는데, 제가 향붕어 연구소 동절기 보고서 때 말씀드린 대로 붕어는 변온 동물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변하지 않습니다. 온도가 올라가는데 맞춰서 변온하는 데는 약 한 72시간이 걸린답니다. 그런데 수온은 계속 올라가죠. 얘네들 변온을 하는 속도를 맞출 수는 없지요.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갑자기 수온이 올라가고 날이 뜨거워지면 붕어가 입질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기온도 안정이 됐을 때, 수온도 안정됐을 때, 얘네들도 변온이 완성이 됐을 때 그때 입질을 하게 될 겁니다. 그때가 왕성하죠. 갑자기 찌 높이가 많이 나죠. 상대적으로 짧은 찌는 부력이 낮습니다. 아까 3g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부력이 낮다 보니까 잡아주는 시간, 힘이 약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채공 시간이 적기 때문에 약간 사선이 집니다. 그래서 처음에 맞춰놓던 높이보다 살짝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풀스윙을 해도 괜찮다고 하는데, 3g대의 약간 저부력지는 그래도 사선을 조금 잡아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찌 높이가 살짝 내려갔습니다. 그것은 찌 몸통에서 그 부력이 채 잡아주지 못하고 내려갔기 때문에 조금 멀리에 떡밥이 떨어진 겁니다. 그런데 저 정도는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보기가 좀 약간 혼동이 되기 때문에 좀 짧은 찌, 부력이 낮은 찌는 아무래도 탄착 오차가 생기기 때문에 사선을 좀 잡아 주십시오. 사선을 잡는 방법은
풀스윙으로 놓다가 대를 이마만큼 뒤로 빼놓습니다. 이마만큼이요. 한 뼘, 두 뼘 정도만큼 빼놨다가 찌가 이렇게 섰을 때 살포시 원위치 해줍니다. 자, 이렇게 잡아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수고하고요. 고부력지는 뭐 풀스윙을 해도 몸통에서 다 채비 정렬했냐라는 명령을 내려서 됐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고부력지는 굳이 사선을 잡을 필요가 없는데 3g대의 저부력지는 좀 잡아줘야 되겠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들 3g대의 부력지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렇게 수심이 깊은 곳은 사선을 좀 잡아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과연 이 정도 빼놓는 거를 얼마만큼 빼놓는 게 나을까요? 라고 만약에 묻는다면 하시다 보면 낚시 하시다 보면 압니다. 그래서 아, 이거는 좀 너무 많이 뺐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러면 아, 이제는 조금만 덜 빼야 되겠다. 그러다 보면 찌 높이가 저절로 사선이 어느 정도 했을 때 사선이 잡히지 않는지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찌 높이 변화 없이 계속해서 갈 수 있도록만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여기 사장님한테 물어보니까 개체수가 많다고 합니다. 거의 손마토 수준으로 개체수가 많답니다. 그래서 개체수가 많은 곳은 먹이 경쟁을 많이 할 걸로 예상이 돼서 다소 좀 무겁게 쓰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허침질이 좀 덜 나올 수 있고요. 찌도 2목 이상 내놨습니다. 이렇게 찌도 좀 무겁게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찌도 좀 많이 내놨습니다. 허침질이 좀 많이 나온다라고 하는 데가 있으면요, 무조건 제 찌맞춤 하는 대로 한목대고 딸깍, 중자든 대자든 오링을 이용해서 한목대고 딸깍을 해놓고 그 다음에는 대자 오링을 하나 무조건 끼고 낚시하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대자 오링 허침질이 많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리고 활성도가 좋다, 지금같이 여름철에 활성도가 좋다라고 한다면 대자 오링 3개를 껴도 무방합니다. 찌는 2마디 이상 내놓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면 허침질을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허침이 좀 나오는 곳이라고 하는데, 처음 해보니까 제가 낚시를 하면서 운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찌 내려가는 거 보면 굉장히 무겁게 맞춘 거라는 거 아실 겁니다. 한목 떼고 딸깍 후에 대자 오링 3개 껴놨습니다. 대자 오링을 3개, 0.05짜리 3개를 껴놓으니까 툭 하고 그냥 내려앉습니다. 자, 여기서 너무 무겁다 싶으면 조금 가감을 해보겠습니다. 오링이 3개입니다. 대자 오링이 이렇게 3개를 채웠습니다. 보이시죠? 요 핀 크립에 대자 오링 3개를 채웠습니다. 자, 대자 오링 3개인데도 찌가 내려가는 속도랑 한번 보십시오. 찌가 내려가는 속도랑 올라오는 거. 0.04g짜리 3개면 0.12g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0.12g. 0.12g의 무게가 딸깍지 맞춤 후에 더 들어간 겁니다. 자, 0.12g의 무게가
딸깍지 맞춤에 더 들어갔다면 과연 찌가 내려가는 속도는 어떨까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찌가 내려가는 속도, 찌가 내려가는 속도 한번 보십시오. 찌가 자 섰습니다. 대자 오링 3개입니다. 찌가 내려가는 속도가 조금 빠른 듯 합니다. 그죠? 여러분 조금 빠른 듯 합니다. 이제는 눈에 좀 보이네요. 좀 빠른 듯 합니다. 대자 오링 3개는 2개까지는 잘 몰랐는데 내려가는 속도가 조금 빠른 듯 합니다. 대자 오링 3개가 들어갔습니다. 올라옵니다. 오야, 그래도 올라옵니다. 대자 오링 3개까지 올라왔습니다. 대자 오링 3개까지 무난하게 살짝 무겁게 진득하게 올라왔습니다. 3개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렇다면 정상적인 찌 맞춤과 오링을 계속 추가했을 때의 마리수가 동수입니다. 이게 웬일입니까?